자, 다 들어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초입에 해당합니다. 우리 경제의 초입에 해당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걸 다시 정리해 보면 가격과 수요량과 관계를 나타냈어요. 해당 상품 가격과 해당 상품 수요량. 오케이? 그런데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 부르는데 어떤 법칙이라 했을 때는 일반화됐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수요자하고 상관없이 대부분 성립할 수 있다면 법칙을 받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 법칙을 하는데 가격하고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요. 자, 봅니다. 자, 다른 요건이 동일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대개 수요량을 늘리려 하죠? 맞습니까? 자, 화살표 봐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반비례라 그래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비례. 반대로 움직이면 뭐? 반비례 그래요. 반비례. 자, 가격이 상승한다. 양을 줄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반비례 관계, 역의 함수 관계, 음의 함수 관계, 음의 상관 관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예요?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 자, 수요자 마음 그러면 요 수요 곡선, 수요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수요자 마음이에요. 여기에 전체 덩어리를 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해서 이 양이 변할 수도 있겠죠.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여러분은 지금 수요자 마음을 볼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수요자 마음. 우하향한다. 이게 수요자 마음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가격이 당일당 100일 때 10개 사고 싶고, 당일당 100보다 비싸면 덜 사고 싶고, 더 싸면 더 사고 싶고, 이게 뭐예요? 수요자 마음이에요. 자, 수요자 마음은 뭐? 우하향한다. 아까 우리 수요자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수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요. 그런데 잘 봅니다. 어떤 물건 가격이 지금 당일당 100일 때 이런 마음, 100보다 비싸면 이런 마음, 싸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뉴스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어떤 물건이 건강식품인데, 건강에 더 좋은 성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냥 피부가 고와지고요. 막 그냥 회춘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이 원인이 아니에요. 자, 이 가격 수준에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더 산다. 맞습니까? 만약 이런 가격 수준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때요? 양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수요자 마음을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죠? 수요자 마음 자체가 이 가격이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따라 모든 가격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모든 가격 수준에서 총체로 양을 늘렸다 해서 수요자 마음이 총체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수요 증가라고 해요. 양자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이게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수요자 마음을 처음에 도출한 거 그리고 이게 수요자 마음이에요. 수요자 마음이 구매할 양을 늘린다? 그럼 뭐라 불러? 수요 증가 이렇게 해요. 양자를 안 붙이고 수요자 마음이 모든 가격 수준을 변했다 해서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수요량 그러면 정의가 특정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구입하는 최대량을 의미한다면 수요 그러면 모든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는 양자를 붙이지 않고 뭐라고요? 수요자 마음 자체가 변했다 해서 뭐라고? 수요 증가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변수가 px 말고 독립 변수가 얼마나 많게요. 여기다 다 표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양만 변한 걸 표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그리고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것은 일정하게 사람마다 법칙이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수요법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수요법칙을 했을 때는 누구에게나 성립 가능성이 높은, 물론 예외도 있지만 거의 높은 요거 해당 상품 가격과 수요량 관계, 반비례 관계를 수요법칙이라 하는 것이지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법칙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그것은 수요법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따 보면 알아요. 알았습니까?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게 해요. 이따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수요곡선이 어떻게 이동했나요? 우측으로 이동하였죠. 우측 이동 잘 안 돼? 여기 우측이라니까 숟가락 알았어요? 우측 이동하였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기다려요. 적지 말아요.
자, 수요 곡선이 상방이 이동하였다. 이거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 다시 한번 봐요. 그 물건이 좋으니까 주어진 가격수에 더 사겠다 이 말은 같은 양을 사더라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둘 다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국수를 배우게 되면 이렇게 생길 건데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고 보고 이 표현도 써요. 우상향 이동하였다. 이 표현도 써요. 자, 우측 이동하였다. 우상 이동하였다. 상향 이동하였다. 셋 다 쓸 수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자, 우측 이동을 어떻게 표현한다? 우상향 이동하였다. 이런 표현도 써요. 둘 다 인정된다. 그래서 이것은 되게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자, 여기 봐요.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 가려버리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측 이동하였다 또는 우상이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때요? 그 물건 가격과 상관없이 그 물건이 1급 발암물질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아예 안 살 수도 있죠.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그 물건 가격이 원인이야 아니에요? 모든 가격 중에서 양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수요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자, 수요가 감소. 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했다고 표현할까요? 좌측 이동하였다 또는 뭐예요? 좌하향 이동하였다 이 표현을 씁니다. 출제는 이런 표현만 써요. 하방 이동은 잘 안 써. 그렇게 하면 여러분 경제이론에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좀 무리니까 하지 말고 자, 우측 이동하였다 우상 이동하였다 이건 뭐예요? 좌측 이동하였다 좌하향. 이건 수요 법칙이다 아니다? 곡선 자체 이동했죠? 수요 법칙으로 부르지 않아요. 자 봐요. 여기 다시 와서 자, 요 물건 가격, 해당 상품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양자를 붙였죠? 양자를 붙였죠. 그리고 이것은 곡선상의 점의 이동인가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점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수요 법칙이에요. 자, 왜 수요 법칙이라고 불러주냐면 대부분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을 서로 반대로 반비례의 관계로 행동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선호, 기호 이런 건 다 달라 사람마다. 기호도 선호가 달라.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물건을 다 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것은 법칙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 법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떤 게 수요 법칙이에요? 해당 상품 가격과 수요량 관계가 반비례인 것을 수요 법칙을 하지. 요 수요의 변화, 곡선 자체 이동, 그리고 이것은 수요 법칙이다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요 법칙을 부르지 않아요.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아, 고생했어요. 참 힘든데. 정말 고생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첫 걸음 뗐어요. 아장아장 첫 걸음 뗐어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165페이지에 부동산 수요 이렇게 살펴봤고요. 넘겨볼게요. 자, 유량계 좀 살펴봤죠. 그리고 67페이지 보니까 뭐예요? 사전적 유효 수요 나와 있고 수요 함수 찾았죠? 네, 수요 함수 아까 테마 22번에 있었죠? 네, 자, 넘겨보도록 합니다. 4번 수요 법칙 찾았습니까? 그 수요 법칙은 테마 24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자, 그리고 그 수요 법칙 예외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예외까지 공부 못해요. 그 정도 하면 경제학 시험입니다. 기펜스 패러닥스라든가 그런 것들, 베블러 효과, 뭐 이런 거, 뭐 밴드 웨건 효과, 뭐 이런 것은 여러분한테 오래 상관없어요. 자, 6번 보시면 뭐라 돼 있어요? 수요수 우하향하는 이유 조금 이따 합니다. 넘겨봐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나와 있죠? 조금 이따가 합니다. 자, 어디를 먼저 보냐면 8번 볼게요. 8번. 자, 파란색 글씨 8번 찾으셨어요? 자,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다 적습니다. 테마 23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부를 하면서 테마 23을 펼쳐놓고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양가리 1번 볼게요. 제목이 뭔가 봐요. 수요량의 변화. 양자 붙었나요?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변함에 따라 여기서는 해당 상품이 부동산이네요. 그죠? 네, 해당 상품 가격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게 원인이죠. 넘겨볼까요? 양가리 2번 제목이 뭐예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근데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함에 따라 이렇게 했죠? 곡선 자체 이동한다.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함에 따라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9번 잠깐 볼게요. 9번 뭐라 되어 있어요? 수요량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 변화 요인 독립변수 무수히 많죠? 아까 했잖요. 자, 그럼 여기 잠깐 봐요.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수요량 변화 요인은 답이 뭐예요?
해당 상품의 가격이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오케이? 그러니까 수요 변화 요인은 그럼 종류가 너무 많죠? 시험을 그렇게 못 내요. 그래서 오지선 다 내야 되니까.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럼 답이 또 뭐가 돼? 해당 상품 가격이 돼요. 항상 답은 해당 상품 가격이에요. 지금까지 한 3번 나왔나? 거저 주는 거죠, 그건. 근데 틀려주는 센스. 안 된다? 자, 정리 잘 하시고. 자,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다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우선 가지칠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다시 옵니다. 여러분 69페이지 가십니다. 69페이지. 자, 6번이 뭐라 됐어요? 수요곡선이 뭐? 우하향하는 이유고. 여러분 아까 수요곡선이 우하의 형태 그 수요자 마음이라 그랬죠? 그걸 수요라고 부른다니까? 그러면 그 수요는 어떤 양상이에요?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자, 우하향하는 게 반비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가격이 싸면 물건을 더 사려하고 비싸면 덜 사려하잖아. 맞죠? 그러면 왜 가격이 싸면 물건을 더 사려하지? 아니, 그건 제가 이야기했잖아. 가격이 싸니까 물건을 더 사는데 왜 싸니까 더 사냐고. 아, 대답하기 힘들어. 그래서 가격이 싸면 사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더 산다. 이것을 갖다가 분석을 학자들이 있어요. 좀 하지 말지. 힉스하고 스루스키라는 학자들이 이런 걸 분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학자 누군지도 알 필요도 없고. 자,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필요해요. 거기 테마 몇 번이, 테마 저 불러줘야지. 테마 25번 열어봐요. 테마 25번. 적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테마 25 보면 뭐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림이. 적지 마시고. 자, 이게 보면, 파란 아파트인가요? 푸른이든 파란이든. 자, 여기 하얀 아파트인가요? 하얀 아파트 이렇게 볼게요. 푸른이라 돼 있어요? 네, 그럼 푸른 합시다. 아, 참나. 무슨 상관이야. 자, 아파트가, 지역마다 아파트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지역의 아파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수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지금 3억, 3억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 사나 이것 사나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이고 동일한 질이라면 이것 사나 이것 사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을 인하시킨 거예요. 2억 5천으로. 여러분 다른 모든 조건이 같고 이게 가격만 하락했다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사는 게 타당해요? 푸른아파트 사야지. 뭐 대신에? 그렇지. 그걸 대신한다 해서 대체 효과를 해. Substitution effect. 대체 효과. 대체 효과. 그럼 이 아파트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이 전략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소득 효과예요. 소득 효과. 그런데 이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 변화와 관련이 있고 요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상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럼 절대 가격도 있다는 얘기인데 절대 가격은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가격입니다. 마트에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할인을 안 해주는 한 그 가격표대로 물건을 사죠? 맞죠? 그걸 절대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 물건 가격. 그래서 사실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값을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표가 1,000원이라고 붙어 있어도 실제로 800원을 지급했다면 가격은 800원인 것이지 1,000원이 아니에요. 1,000원은 희망 소비자 가격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시 한번 가격 그러면 실제로 지불된 값을 우리가 가격이라 해요. 원래 감정평가에서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가격 절대 가격은 그대로 저 봐요. 푸른 아파트, 하얀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절대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락했죠. 근데 여기는 절대 가격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있죠. 맞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싸졌잖요? 이걸 상대 가격이라고 그래요. 자, 절대 가격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비싸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걸 사?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산다. 그래서 원인이 뭐예요? 상대 가격이 변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게 저렴해진 거죠? 절대 가격 변화가 없더라도 그럼 이걸 선택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대체 효과입니다. 그걸 선택하게 되면 실질 소득을 증가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방금 절대 가격이 하락했다 했잖아요. 그 원인이 절대 가격 변화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죠, 지금.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절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봐요. 만약에 모든 조건이 같은데 푸른 아파트가 5억에서 4억으로 절대가격이 하락했다 칩시다. 분명히 절대가격이 하락은 맞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절대 가격이 꼭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상대적으로 뭐한 걸 선택한다? 저렴한 걸 선택한다. 그게 뭐예요?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 가격 변화에 따른 이 효과는 두 가지 효과의 합성 효과로 봐요. 상대 가격 변화인 무슨 효과? 대체 효과. 빈칸에 적어봐요. 강의 노트. 그리고 뭐예요? 소득 효과.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강의 노트 있으니 좋죠? 네, 그래서 적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69페이지, 그 다음에 70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70페이지 가보니까 이제 또 뭐가 나와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인가요? 찾으셨어요? 네. 70페이지. 그래서 개별 수요, 시장 수요, 이건 테마 28번에 있어요. 굳이 뭐. 그래서 28번 보고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자, 여기 보고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여기 봅니다. 자, 시장에 값이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 값만 있다면 이 개별 수요가 곧 시장 수요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 전체 수요? 값의 수요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의리의 수요도 나타나겠죠? 맞죠? 그럼 시장 전체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 마음, 이 가격 수요자 마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150 이렇게 할게요. 자, 갑의 마음이래요. 100이면 10개, 50이면 한 20개 이렇게 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을도 그러다 칩시다 그냥 이렇게. 그럼 아까 갑만 있을 때는 이게 개별 수요자 시장 전체 수요인데 이제 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수평적 합합니다. 무슨 합? 수평적 합. 수평적 합은 양의 합이에요. 양의 합. 주어진 가격수의 양을 더하는 거예요. 자, 논리는 이렇게 됩니다. 단양 가격이 100일 때 갑은 10단위, 을도 몇 단위? 10단위. 그럼 시장 전체는 몇 개가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타나요? 20단위. 그죠? 그 다음에 50일 때는 어때요? 예, 20단위, 예, 20단위. 시장 전체는 몇 개가 필요한 의도로 나타나요? 40단위. 그럼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이게. 특징이 어땠습니까? 왼쪽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해졌나요? 보다 우측으로 이동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완만하고 빈칸 채워봐요. 그리고 이 다음에 배울 건데요.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럼 다음 주 배웁니다. 탄력적 이거 지금 미리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탄력적. 그 다음에 보다 어디로 이동해요? 우측 이동합니다. 우측 이동. 빈칸 채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장에 수요자가 병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병. 그럼 시장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보다 우측으로 이동하고 보다 완만해지겠죠? 잘 봐요.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 것은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해요?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수요의 변화라고 해. 곡선 자체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매수자, 구매자, 수요자 수가 늘어나면 시장 수요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수요의 증가로 봐요. 이따가 확인합니다. 이따가. 자, 이렇게 해서 개별 수요, 시장 수요. 무슨 그 함수값 나와 있는데 됐어요. 지금은 알 단계가 아니고요. 자, 이제는 72페이지 가도록 합니다. 기본서 72페이지. 72페이지 9번 제목이 뭐라고요? 수요 변화 요인. 그러면 수요량 변화 요인은 해당 상품 가격밖에 없는데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다른 부동산 가격이 있나요? 양가리 2번이 뭐예요? 우측에 매수자 소득인가요? 강의를 매수자 소득부터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것은 테마 26을 보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빈칸도 채워보고. 자,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종류가 아주 많은데 우리가 관심이 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좀 중요해요. 첫 번째가 소득입니다. 소득. 자, 우리 이제 기본서는 소득이 증가 감소를 둘 다 다뤘는데요. 감소는 되게 다루지 않는 게 관행이에요. 원론 수준에서는. 그래서 우리 미시경제학을 가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수도 늘어나는데 소득이 줄어들면 이 소비를 금방 못 줄여요. 실제로. 상당 시간 동안 높은 소비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소비의 비가역성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소비의 비가역성. 잠깐 봐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이렇게. 그래서 톱니 효과라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어디 승리? 나 혼자 산다 승리? 승리 그거 풀어보니까 무슨 저기 소비 지출 이야기하면서 회계사하고 상담하던데 그 장면을 보면 거기 잠깐 프로젝션이 나와요. 톱니 효과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계사가 이제 그 경제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소득이 줄을 것 같으니까 소비를 금방 못 주니까 지금부터 소비를 줄여가기 시작해라 라고 조언을 하죠.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원론 수준에서는 소득 증가만 다루지 소득 감소는 잘 안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서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득 증가만 다룰 거예요. 감소 안 다룬다잉. 그래서 바로 반응이 안 돼서 첫 번째 소득이 증가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요가 증가했어요. 자,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요가 감소했어요. 어머. 자,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변화가 없네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재화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정상재, 빈칸 채워요.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적습니다. 우등재. 지금 이 두 표현이 압도적으로 쓰이고 다른 표현 안 쓰고 있어요. 자, 정상재 또는 우등재. 자, 상급재 보통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요즘은 안 씁니다. 거의. 정상재, 우등재. 근데 이런 경우에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원래 되게 소비를 늘리는 게 맞는데 수요를 줄여버렸어요. 안 사, 안 사. 봤더니 이럽니다. 내가 이 소득 수준에 이제 그런 거 사게 생겼어? 이러는 거야. 그럼 그 물건은 천대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재화를 뭐라 하냐면 열등재라 그래요. 열등재. 아시겠어요? 열등재. 소득이 증가인데 수요 변화는 전혀 없다. 이런 재화를 뭐라 하냐면 우리가 중간재라 그래요. 중간재. 중간재.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정 재화가 다 성립하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사례가 이런 게 많아요. 자, 돼지고기는 열등제고 소고기는 우등제다 이렇게 정상적 우등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 선생님 월 소득이 100만 원인데 4인 가족 월 소득이 100만 원 살기 힘들겠죠? 100만 원 한 달에 어휴 살기 힘들지.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요. 그 집사람까지 해서 애가 셋이에요. 그만큼 이제 귀엽게 느낀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봐요. 한 선생님이 월 급여를 받을 때 그때 고기 먹어요. 돼지고기 한 근. 아니 소득이 그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야. 한 선생님 월급 타는 날 얘들이 현관에 젓가락 들고 서 있다니까. 돼지고기 먹는 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설마 현관 있는 집에 살 수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 여하튼 간에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잘 들어봐요. 소득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늘었다. 그럼 돼지고기 더 사 먹을까요? 소고기 사 먹을까요? 그래 돼지고기 더 사 먹지. 그럼 그때는 한 선생한테는 뭐가 돼요? 정상적 우등제인 거예요. 감 선생한테 참. 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돼지고기가 모든 사람의 열등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채식주의자는 고기 안 먹어요. 소득이 늘어나도. 그때 중간제야. 사람마다 달라요. 좀 더 보죠. 자, 소득이 증가합니다. 한 선생이 200, 감 선생이 200, 300, 500, 1000. 그러면 한 달에 돼지고기 10근 먹어요? 그러진 않을 것 같죠. 소고기를 먹거나 다른 걸 갈아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봐요. 돼지고기 소비가 처음에 늘었죠. 정상적 우등제예요. 그랬다가 소비를 줄였죠. 수요를 뭐예요? 열등제예요. 그럼 봐봐요. 정상적 우등제에서 이 변곡점이 순간 변화가 없는 지점이에요. 순간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가운데 있다 중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제로 부르는 겁니다. 아셨어요? 다시 한번. 특정 재화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정상제 열등제라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나왔어 시험 문제. 나 돼지고기 싫어 열등제. 그거 네 생각이라니까. 출제자가 소득이 증가 원인에서 돼지고기 소비를 늘렸다.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 소비자는 이걸 정상적 우둔지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겠죠? 또는 우상향 이동. 자, 이거는 좌측 이동하겠죠? 좌하향 이동 이렇게 표현도 쓰고요. 이건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중간재가 좀 아쉬워.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할 만한 중간재 사례가 뭐가 있을까?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가 변화 없는 그런 상품이 있을까? 이런 예를 많이 씁니다. 소금하고 간장이에요. 소금, 간장, 된장 이런 거. 여러분, 한 선생님이 월 소득이 100만 때 간장 한 병 먹었는데 1000만이면 10병 먹습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인간 장조림 된다고. 인간 장조림.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재 사례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잡아요. 재화의 종류를 불문하고 소득의 증가 원인에 따라 수요자가 수요를 증가시키면 정상적 우둔재라고, 수요를 감소시키면 뭐라고? 열등재라고, 변화가 없으면 뭐라고 부르자? 중간재라고 부르자. 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요법칙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하고 다르다니까? 가격은 모든 소비자들이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데 저건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수요법칙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대체지 보완제 들어갈 겁니다. 요게 말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침에 풀면 맞고 밤에 풀면 틀리고 그래. 하고 설명이 옆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데 자기는 맞았어. 그래서 너 설명 잘한다. 자기 집에서 다시 풀어보니까 또 틀려. 이게 대체 보완제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막연하게 공부를 하니까 항상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점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반복을 해서 숙지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각주구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그 무인이 배를 타고 칼을 강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칼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X 표시를 한 거 아니에요. 배는 움직이는데 기준이 없는 기준. 그걸 각주구금이라 그러죠. 우매한 행동을 빗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을 말해 드릴 테니까 그 기준을 반복하자고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절대 안 틀린다. 먼저 대체지 보완지 제가 정의를 적어 드릴 텐데 암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듣고 흘려요. 그 다음에 요약지부터 적어 드릴 거예요. 자, 대체제 대신 바꾸어 소비해도 만족에 차이가 없는 재와, 이걸 우리가 이제 대체제로 불러요. 자, 보완제는 함께 소비 시 만족이 커지는 재와 이렇게 부릅니다. 자, 특징이 대체 그러니까 뭐예요? 대신, 보완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예요. 일부러 그렇게 붙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시키려고. 근데 이게 뭐예요? 소비에서 목표가 뭐예요? 만족이에요. 소비에서 목표 문제? 만족이에요, 만족.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 우리가 만족을 목표로 하는데 대체제는 바꿔 소비도 괜찮고요. 보완제는 함께 소비하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도. 그러니까 수요법칙 이런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람마다 달라. 대체 보완제가. 그래서 자, 지금 강의 노트 찾았어요? 예, 그거 이제 보면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대체적 보완제, 그 다음에 독립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P, Y. 여러분, P가 뭐예요? 가격.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이제 말로 해놨을 텐데 Q, Y, QX. 여기 보면 양자 이렇게 해놓고요. 아마 네모 쳐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PX 이렇게. 제가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QX, PX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물건의 수요량이에요. 아셨죠? 수요자 마음. 여기 뭐라고요? 수요자 마음. 공짜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따 할 겁니다만. 수요자 마음 우호양한다. 이게 수요법칙이거든요. 수요법칙이 수요자 마음이에요. 그런데 양을 늘리더란 거야. 수요법칙과 상관없이. 이게 원인이 아니고 양을 줄이더란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결과 양은 변했죠. 이런 걸 수요 증가 감소라 하죠. 해당 상품 거기 가격이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수요법칙이 아니에요. 수요법칙이. 대체제는 사람마다 달라요. 혹시 나는 녹색병에 든 소주는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대체제예요.
아저씨 소주 1병 추가요. 무슨 소주 드릴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저는 대신 받고 소비해도 만족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다고. 대체제. 이해하셨어요? 이거 사람마다 달라, 사람아. 참이슬 손 들어봐요, 참이슬. 처음처럼. 이분들은 실력이 처음처럼 하면 안 돼. 마음이 처음처럼 해야 돼요. 실력은 계속 향상되고 초지일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예를 쓸 거다. 어쩔 수 없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말이죠. 코카콜라, 펩시콜라 구분 안 해요. 진짜로. 예전에 콤비콜라도 사 먹었어요. 815 콜라도 사 먹었어요. 예전에 그런 콜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신경 안 써요. 그냥 뭐 가격이 같고 리터 똑같으면 똑같다고 생각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래. 그리고요. 저도 가리는 거 있어요. 사이다는 가려 먹어요. 사이다는. 자, 그래서 지금 이 대제 코카콜라. 여러분, 이걸 A 아파트, B 아파트 이렇게 해도 돼요. Y 아파트, X 아파트. 단독주택 아파트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선 이거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 펩시 할게, 펩시. 펩시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우리 펩시 그 뚜껑 따면 피시 소리 나는 거 있죠? 그 음향 효과가 우리나라가 발명한 거예요. 김벌래 씨라는 분인데, 진짜예요. 이름이 김벌래 씨인데, 그분이 170배 받았다? 근데 얼마 적었냐면 자기가 들어간 비용만 적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펩시. 그래서 펩시를 더 좋아해? 아니, 나는 상관없다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 자, 그런데 잘 봅니다. 자, 코카콜라 있죠? 자, 저봐. 펩시하고 코카콜라 있는데 한 선생이 콜라가 먹고 싶어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저씨 콜라 한 병 주세요. 아저씨가 무슨 콜라 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해요? 아무거나 주세요. 대신 받고 소비도 만족이 차이가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코카콜라가 요즘 풍기요. 멀리서 떼오다 보니까 원가가 더 들어. 200원 더 받아야겠는데 그럼 나는 뭘 달라 그래? 당연히 펩시 먹지. 코카콜라 비싼데 왜 먹어? 나는 똑같은데. 이거 줄이죠? 그리고 대신이에요. 자, 대체제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대신 뭘 늘려? 펩시 늘리죠? 자, 항상 분석을 할 때 다른 조건은 뭐 하더라 보고?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나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대표 수요자예요. 제가 이 펩시를 막 사 먹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때요? 코카콜라 가격이 싸대요. 요즘 프로모션 기간이어서 절반 가격 받는답니다. 한 선생 망설이지도 않고 뭐 먹어요? 코카콜라 먹겠죠? 대신 뭐 안 먹어요? 펩시 안 먹겠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해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안 사 먹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요게 틀이에요, 틀. 그런데 양을 대신하는 관계가 대체제예요. 화살표 봐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대체제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제약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격이 비슷해져야 돼요. 대체제 가격은 서로 같아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웁니다. 이제 대체제는 양을 대신하는 관계다. 수요의 경우는 수요량을 대신하는 관계고 공급은 생산량, 공급량을 대신하는 관계예요. 가격은 어떻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대체의 가격은 같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대나무 있죠, 대나무. 대나무 밭에 가면 대나무가 다 똑같이 생겼어. 대나무는 다 같다 이렇게 합시다. 대가 같다 이렇게 합시다. 자, 따라합니다. 양을 대신 대가 같다. 그렇게 해오세요. 그렇게. 알았죠? 그럼 이제 봐요. 문제 나갑니다. A 부동산과 B 부동산은 서로 대체 관계이다.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B 부동산 가격은 상승. 대가 같다. 알겠습니까? 그럼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B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요. 뭐 감소율 증가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상승하면 양 줄고 대신 양 증가잖아.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으따 참말로. 자, 시험 못 봐 그러니까 그냥 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거 다 잊어버립니다. 알았어요? 나머지 뭐 지금 자기가 뭐 해가지고 뭐 정리하는 거 있다? 필요 없어요. 다 엉터리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시험 못 봐. 자, 이제 보완제 들어갈게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도. 자, 한 선생은 커피를 마실 때 반드시 설탕
시럽을 넣어서 먹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설탕이고요. 이걸 지워버렸네. 설탕. 그 다음에 이게 커피 이렇게 할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래요. 자, 설탕 가격이 올랐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설탕 가격이 한 스푼이 2만 원입니다. 이런 된장. 그럼 설탕 수요량을 줄이겠죠. 커피 먹어, 뭐 먹어? 뭐 먹어? 함께 커피 수요도 뭐?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제가 시장의 대표 수요자로 생각해 봐요. 수요가 감소하면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 먹는 사람이 없어. 하락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강의 노트 그대로 돼 있죠? 자, 봅니다. 설탕 가격 하락합니다. 공짜로 칠게요, 공짜. 설탕 많이 먹겠죠? 함께 그냥 커피를 양풀에다 타가지고 어떻게 한 대접 하시려고 이런다고. 수요가 증가하면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양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양을 함께 합니다. 양을 함께. 보완제는 양을 함께, 그리고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요. 자, 보완제 가격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4대강 가면요 보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디자인을 다 다르게 했다고요. 요즘 뭐 비판이 또 많던데 뭐가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 봐요. 보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알았습니까? 네. 자, 보완제는 뭐라고? 양을 함께, 보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요. 자, 시험 문제 나갑니다. A 부동산의 보완제 관계인 B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A 부동산 가격은 하락, 그렇게 하면 돼. 보가 다르다.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 에? 그럼 A 부동산 가격이, 자, A 재화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B가 서로 보완 가격 할게요. A가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B의 수요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1이 와버린 거죠, 1이. 그럼 가격 상승하면 양을 줄이죠? 함께 줄여. 수요 감소. 이렇게. 양을 함께 이렇게 합니다. 됐어. 외워 이제. 기준이 없으면 각주구금이에요. 알았어요? 독립제는요 출제가 뭐 될 만한 게 없어요. 왜?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서로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설탕이에요. 여기가 아파트예요. 무슨 상관이야? 아파트 소비할 때 막 배기다 뿌려갖고 핥아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뭐 줄이겠죠. 근데 뭐예요? 독립돼 있다니까 영향을 안 미친다니까요. 오케이? 이런 걸 뭐라 그래? 독립제 관계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 어디에다가 해놨어요? 강의 노트 테마 26이죠? 테마 26. 그 테마 26 그 표 밑에 보면 하트 모양이 있죠? 그거 기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한다? 대체지는 뭐? 양을 대신 대가 같다. 보완제는 양을 함께 보가 다르다. 그렇게 외우세요. 테마 26번에 2번 아래쪽에 하트.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랑입니다. 받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3쪽 기본서를 보면 가격 변화 예상이나 기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시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로 이것은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테마 27을 보도록 합니다. 테마 27 찾았습니까? 기타 수요 변화 요인이 있나요? 아주 많을 텐데, 자, 잘 봐요. 1번 들어갈게요. 인구가 증가했어요. 시장 수요자가 늘겠죠?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수요 증가 요인만 보고 있습니다. 테마 27 보고 있나요? 네. 자, 핵가족하고 가구 분리 그러면 어때요?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거예요. 맞죠? 네, 새로 집을 사야 하니까. 인구가 도시 집중에 따른 수요자 수가 증가해도 마찬가지 뭐예요? 시장 수요 증가하겠죠? 됐습니까? 2번 들어갈게요. 공공시설 용지, 산업시설 용지 확보 필요성 증가.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정부가 수용하거나 막 그럴 수도 있겠죠. 수요 증가합니다. 3번 볼게요. 대출금리가 인하됐어요. 그럼 어때요? 대출금리 인하? 아파트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요 뭐예요? 증가. 부동산 조세 감면이나 취득세를 인하해 준다든가 이런 거 어때요? 수요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의 규제 완화. 거래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합니다. 이런 건. 그 다음에 5번 들어갈게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출제가 이렇게 돼요.
이거 예상 가격인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다는 뜻이에요. 출제가 이렇게 된다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출제해요. 그럼 앞으로 값이 오른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아파트 사면 5억인데요. 만약에 6개월 뒤에 사면 7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럼 6개월 뒤에 이왕 살 거 지금 사. 해당 상품 가격이 아닙니다. 예상 가격이에요. 가격 상승의 기대감, 수요 증가.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번 주의식이 변화. 주택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소유의식. 그 말은 뭐예요? 자가 수요, 내 집을 갖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임차 수요보다 매매 수요가 많이 생기겠죠? 매매 수요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7번 대체가 뭐예요? 대신. 에? 이런 게 없어. 기본세. 이 정도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시험 볼 수 있어요. 자, 대신 투자해도 되는 시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돈이 안 된대요. 그럼 부동산 투자해야겠죠? 에? 부동산 투자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신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다. 8번 오늘 이해 못해요. 거기다 적습니다. 테마 45. 테마를 이렇게 적었어요. T45 이렇게 적습니다. T45 동그란 8번에는 뭐라 적으나? 테마 45. 이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 주 합니다. 오늘 하면 죽는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테마 34로 가보도록 합니다. 테마 34 갔습니까? 자, 거기 뭐라 돼 있어요? 기타 공급 변화 요인 증가율 나와 있죠? 거기 1번 있죠, 1번. 용도 전환이 어찌고 저찌고. 그건 테마 45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것도 테마 45.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설명해서 다시 확인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교재에 없는데요. 출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교재 어디 좀 가시냐면요. 75페이지 가보시면 부동산 수익 종류 나와 있나요? 자, 그것은 뭐 다른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본원 수요하고 파생 수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럼 아파트 수요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공급자가 있을 거예요. 아파트 공급자. 그래서 요 수요가 있어서 이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공급자가 건설업자로 칠게요.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택지 필요하겠죠? 토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건축자재, 건축기자재 이런 게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시장을 나눠보면 여기에 거래된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에요. 최종 생산물 시장. 근데 이것은 생산 요소, 생산이 필요한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 공급자는 공급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생산 요소 시장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이걸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 수요가 먼저 생겼죠. 본래 근본원 원인이 되는 수요를 본원 수요라고 해요. 나중에 나타나는 이 수요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생 수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 수요, 이건 간접 수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첫 번째 나타나는 수요는 모두 다 뭐예요? 본원 수요예요. 본래 원인이 되는 수요라 해서 본원 수요. 그 다음에 나타나면 다 뭐야? 파생 수요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 그럼 여러분은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 왜 구입해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그럼 아파트를 소비하는 거 맞죠? 소비란 게 뭐예요? 아파트 소비가. 뭔데? 아침에 베란다 뜯어먹고 밤에 안방 뜯어먹고 그거예요? 우리가 주택을 소비한다는 것은 그 주택으로부터 어떤 만족이나 효용을 얻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하우싱 서비스라고 그래요. 자, 주택으로부터 얻는 만족이나 효용을 뭐라 한다? 하우싱 서비스. 영어는 됐고요. 한글로 번역하면 주택 서비스 또는 주거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주택을 구입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주택 서비스가 필요해서. 맞죠? 그래서 요 주택 사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파트는 건설 중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존재해야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량을 주택 저량 공급량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택 저량이라고 불러요. 아,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량이에요. 존재하는 거. 주택 저량 공급. 그래서 이것을 사러 오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 그 이전에 뭐가 필요했었다? 주택 서비스가 필요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요가 먼저인 거죠?
맞죠? 아니, 요거 필요하니까 이거 사러 온 거 아니에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빈칸 채워봐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어디 있어요? 테마 몇 번이에요? 29번. 테마 29번 가시면 밑에 if 주택수요부터 수요가 무슨 수요라면 본원 수요라면 주택 절약의 수요는 무슨 수요다? 파생 수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 부분을 마쳤습니다. 공급 부분은요. 수요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자, 쉬는 시간 가질게요.